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사실 제가 좀 전에 1시간을 넘게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여기 나가서 그런가 내가? 진짜 아니 사실 좀 멘붕이 잠깐 왔고 저 처음이라 이게 녹화가 안 됐던 적은 다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오지원 씨가 나오고 나서 교환학생으로, 저희는 사실 교환학생이거든요. 또 언제 또 저 양반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오지원이 만난 세상. 근데 얘는 뭐 투자의 기질하면서 다단계부터 코인까지 아니 좀 좋은 것 좀 써주지, 다단계부터 코인까지라니. 어쨌든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한번 나갔다 왔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가서 오늘 얼굴 강렬하다. 꽃보다 미니 오빠 들어가셔서 그냥 한번 재밌게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딱 하면은 얘는 광고도 나와. 내 거 나가고 나서 잘 된 거야 얘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렇게 한번 재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한번 주식시장을 한번 살짝 돌아보고 또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지난주에 그거는 그대로죠.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 지수를 끌고 가고 있고 대한민국 1위 회사. 자, 이 삼성전자가 여기 표시가 돼 있었네요. 검정색. 이게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고 이날 외국인하고 기관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 매수하기가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선들이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게 올라가서 좀 나름 강력한 지지선이면서 이제 매물 지지까지 지금 받고 있어서 매물 소화만 조금 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3260 몇인가 그거를 뚫고 신고가를 형성해 나갈 때 삼성전자가 이쪽에 뚫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단기 저항은 83,300원 정도의 단기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가 삼성전자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저번에 반도체를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와 아니면은 8인치 웨이퍼, 비메모리 쪽 관련된 거, DBITech 말씀드렸을 때 DBITech도 보면은 좀 올라오긴 했는데 가격 눌림목이죠. 삼성전자처럼.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매물대. 예, 매물대이면서 여기 보면은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뚫고 넘어가려면 거래량도 필요하고 또 그 수급 주체가 가관이 아닌 외국인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로 한번 가자고 그랬잖아요. 상승 추세인 종목. 상승 추세에서 이게 기간 조정, 박스권 조정을 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얘는 아니지. 얘는 반대로 바닥에서 하나머트리얼즈나 얘도 보면은 요쪽 가격대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겠죠. 요런 회사를 살 것이냐. 리노공업도 같은 회사죠. 이렇게 기간 조정인 회사들을 사서 나가는 방법과 그리고 아까 잘못 눌렀던 SNS텍처럼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 바닥에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종목, SNS텍,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캠 차트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바닥,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보면은 비슷할 겁니다. 요게 지금 보여줬던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SNS텍이 작년 반도체 주도주였습니다. 걔네가 조정을 주면서 반대로 아까 그 한미반도체나 하나머트리얼즈 이런 애들은 작년에 쉬었던 애들, 걔네들이 올라가서 이제 기간 조정 중이고 얘네는 바닥에서 기고 있고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가 83,000원을 뚫고 90,000전자로 향해 간다라고 했을 경우 두 가지 전략을 쓰면 되죠. 아까 걔네처럼 기간 조정인 센 종목 하나,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기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나 동진세미캠, SNS텍 이런 회사들을 같이 갖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등하는 수익도
바닥에서 탈출해서 반등하는 수익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기간 조정에서 센 종목을 갈 것인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는 뭐 솔브레인, 뭐 2차전지와 같이 가는 뭐 소재, 특수가스 소재인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한솔케미칼 얘네들은 죽지 않았어요. 아까 걔네랑 비슷하죠. 뭐였지? 하나머티리얼즈랑 한미반도체 얘네들이랑 똑같으니까 센 종목과 그 바닥에 있는 종목을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실적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나라는 회사도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서 얘도 바닥을 기고 있죠. 작년에 셌거든요. 작년에 보시면 셌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장기 상승 추세에서 기간 조정이죠. 얘는 주봉상 이렇지만 한미반도체는 셌던 종목은 보면은 얘도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죠. 얘는 일봉상으로 주봉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걔랑.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도 돼요. 세서 옆으로 가고 있는 기간 조정인 종목과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회사 보면은 여기 지키고 있죠. 그렇죠. 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삼성전자가 가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삼성전자 공장 진다고 할 때 공장 부지가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같이 움직입니다. 얘는 근데 이런 회사들 바닥 다진 회사들은 전부 저항이 많죠. 저항이 많아서 전부 누가 막 난도질해 놓은 것 같아요. 매물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올라가려면 거래량을 한번 동반을 해갖고 세게 눌러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윗꼬리가 달릴 경우 하나, 그러면 윗꼬리가 달린 그 다음날 매수 들어가고 아니면은 강한 양봉이었을 때 옆으로 기는 조정,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약할 경우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난 반도체 그냥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뭐 그렇게 세 가지 전략을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요 박스권을 지금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가 차라리 요 고점을 넘고 양봉으로 이 고점을 50% 이상 뚫고 넘어간 다음에 눌림목 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가장 포트에서 비중을 높게 보고 있는 데가 어디였죠? 자동차. 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미국에서 10% 점유율을 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현대기아차가. 근데 이번에는 포드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드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든 게 포드 아닌가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 예, 포드예요. 그 포드를 제쳤다라는 건, 현대기아차는 예전에 토요타가 지금 세계 1위죠? 예, 이게 점유율에서 1위인데, 그 토요타가 렉서스라는 그 고급 브랜드를 갖고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초창기 모습이 지금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나가고 있으면서, 전기차에서 뭐 지금 그 내연기관 차로도 지금 잘 잡고 있는데, 지금 뭐 EV6, 뭐 EV5인가 이런 거는 예약해도 못 사잖아요. 못 삽니다. 그 초창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필히 투자를 하시고, 뭐 대장주인 현대차 이렇게 스프링 그리면서 잘 가고 있죠. 얘는 좋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잖아요. 매물 소화도 하고 있고,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해서 매물 지지까지 받으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거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현대차보다 더 센 거는 사실 기아차입니다. EV6, 얘가 좀 더 좋죠. 올라가서 이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뭐 저항을 돌파를 해서 매물 지지와 이 강력한 저항을 돌파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눌림목이죠. 여기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성차에서 이 두 개를 보고, 그리고 그 현대차 밑단에서
현대 써 있는 부품 회사 중에 가장 센 건 현대위아입니다. 보면은 얘는 스프링이 아니라 여기 한번 도움 닫기를 하고 이 오일선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작전을 했었던 게 있어요. 루보라고. 작전을 저렇게. 1,000원부터 5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처음 주식할 때였거든요. 이렇게 야금 이렇게 올라가서 50배를 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제이유라는 그 주수도, 주수도. 예, 아마 그쪽일 거예요. 아마 했었던 게. 하여간 걔네 주수도가 아마 옛날에 학원 강사 출신일걸요. 그래서 이름도 몇 번 바꿨을 거예요. 승민 SMK가 아마 거기 시작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갑자기 차트 설명하다가 갑자기 루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얘가 걔처럼 50배를 갈 리는 없는데 그렇게 이런 게 가장 좋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가 대장. 얘 견줄 만한 게 만도였지만 만도는 제외.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도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밑단에서 설명드렸던 게 SL. 여기 보시면은 눌림목 계속 형성하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지금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눌림목이라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완성차가 조금 쉴 때 얘가 박스권 조정을 한번 짧게 줄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박스권 조정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왜 얘는 안 그려지나 몰라. 그려지긴 했는데. 네,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되게 센 조정입니다. 센 거. 근데 자동차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서 화신 같은 경우도 화신. 얘도 보면은 뭐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이렇게 이 21선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화신 SL이 세다. 그래 한국 단자 이렇게 센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죠. 얘네들 보면은 조정 중인데 아마 요 가격은 깨지 않지 않을까. 91,000원 선. 요 선은 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히려 여기서는 매수 자리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아예 안 오르는 거 뭐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드렸었던 게 MVH 코리아도 말씀드렸고 얘도 지금 되게 완만한 추세죠. 뭐 얘는 아마 매물이 요 위에 있는데 만약에 얘는 세게 갈 경우 상한가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수급이 붙으면 그럴 경우 요 65,000원 선에 딱 붙겠죠. 그러면은 옆으로 기면서 그 늘림목을 형성할 수 있고 아니면은 윗꼬리를 달면서 빠졌을 경우 그 다음날 매수에 들어가도 되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도 돼요. 실적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만 하는 부품회사가 아니라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부품회사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전환이 됐을 때 내연기관보다 부품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연기관 위주로만 하고 있었던 변화에 변화에 대응 못한 부품회사들은 다 줄도산이 될 겁니다. 그런 회사들 위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좋게 전환되고 있는 회사. 그때 그 MVH 코리아 말씀드렸고 또 3기 말씀드렸고 전기차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되게 완만하죠. 위로 저항가 아까 걔랑 비슷하죠. MVH 코리아랑 같은 상황입니다. 얘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를 눌러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센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드렸었던 게 뭐 덕양산업, 뭐 구형테크 얘도 보면 흐름 좋아요. 거래는 터졌고요. 거래 터지면서 이 매물 소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박스 얘는 이제 이 매물들이 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저항선을 돌파했고 이제 중장기 저항선에 물려서 조정을 주는데 요거는 아마 눌림목이면서 매수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격양산업 괜찮고 구형테크 말씀드렸죠. 예, 구형테크도 되게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매물 지지 그리고 21선 지지 받고 있고 요 선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양봉의 거래량을 싣고 뚫어주고 다음에 눌림목이 됐을 때 2차 매수 구간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매수 자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다 미국의 미국 현대차 공장 지을 때 그 근처에 공장 라인에 그 회사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셨던 지도. 얘도 보면은 우신 시스템도 요게 윗골이 달면서 빠졌을 때 이건 무슨 목이죠? 눌림목이죠. 예. 지금 그럼 예. 얘네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동양 피스톤이라는 회사, 엔진 피스톤 만드는데 얘네도 엔진에서는 처지지만 엔진은 앞으로 없어질 거지만 얘네도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전기차 인증하는 그 무슨 뭐 마크 같은 거 지원하는 회사들 뭐 뽑는 게 있어요. 뭐 정책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동양 피스톤. 얘도 아까 현대위아 설명처럼 5일선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매물 저항에 부딪혔으니 이 양봉이 다음에 어떠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지 옆으로 조금 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뚫으면 또 예, 뚫으면 얘는 세게 뚫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은. 그 외에 제가 좋아하는 현대차를 사실 거면 현대차 EUB를 사라고 했죠. 왜냐면 배당 수익률에서 높기 때문에. 우선주는 저번에 설명드렸고요. 예, 얘는 지금은 이게 저항을 뚫고 넘어가서 무슨 목? 예, 그리고 무슨 자리죠? 눌림목은 매수 자리입니다. 11만 5천 원을 깰 것 같진 않습니다. 자동차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세게 드디어 반등했었던 제가 42211 얘기했었던 것 중에 40은 전기차, 20은 반도체 중에 특히 비메모리, 그리고 20은 우주항공? 2차 전지죠. 2차. 네, 10%가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전기차가 오늘 조금 그동안 조정을 주다가 세게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 셀보다 소재 쪽을 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소재 중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을 항상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비엠 한번 흐름을 볼게요.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는 조정을 많이 줬죠. 지지부진하게 조정을 여러 번 줬습니다. 이게 배터리 내재화 얘기 나왔을 때 항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조정을 줬던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죠. 작년에는 배터리 40%를 가져갔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자동차 40 줄여놓은 거예요. 장기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장기 추세를 깨지 않았고, 지금은 제 생각엔 이거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이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매수는 좀 예, 조금 눌림목이 있겠죠. 매물 저항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게 갭이 벌어져 있으니, 근데 얘는 아마 세게 가격 조정보다 아마 기간 조정이거나 아니면은 11만 5천 원에서 18만 9천 원 요 선을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분할 매수로 에코프로비엠하고 제가 좋아하던 게 LNF 이런 양극재 회사들. 얘는 아마 유상증자 얘기가 있어갖고 한동안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셀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다 하면은 얘 유상증자 받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증자가 껍데기뿐인 회사들이 유상증자 하는 거는 회사 해먹으려고. 바이오 같은 거 헬릭스미스 유상증자 해갖고 저 마곡에다가 비싼 건물이나 올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신약은 나오지 않고 맨날 빠꾸 먹는데. 그런 게 아니라 수주가 몇 조가 쌓여져 있는데 생산 공장이 부족해서 그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한 유상증자는 악재다, 호재다?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중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SKC입니다. 얘는 동박. 얘도 장기 추세가 엄청나게 좋죠. 얘는 화학 섹터에서도 좋고,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저번에 이제 나갈 거지만 그 바이오 플라스틱
뭐 PLA 필름 코팅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높은 기술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에 신경 쓰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2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 지지선이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저항을 돌파를 강한 양봉의 거래량을 싣고 돌파를 했는데 매수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가감과 외국인이 들어왔으니 얘는 좋다. 그러면 눌림목 14만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추가 매수하기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SKC를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뭐 똑같은 뭐 동박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이등주, 일진 머티리얼즈 얘도 보면은 뭐 올라섰죠. 그걸 거래량 터졌죠. 윗꼬리에 달린 거는 얘네들 그러면은 조금 조정 시 분할 매수. 2차전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실 좀 부담 없어요. 배터리 내재환에 뭐네 거기다가 LG화학도 LG화학 얘기 나왔으니까 뭐 기업 분할한다라고 그래갖고 뭐 어디야 뭐 외국계 뭐 골드만삭스인지 어딘지에서 이거 80만 원 갖고 있는 거 목표가 68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그리고 뭐 기업에서는 뭐냐 우리나라 기관에서는 아니다 했는데 뭐 120만 원 간다고 그랬다가 좀 외국계 낮추니까 반박 기사 내보냈다가 지들도 목표가를 낮추더라고요. 참나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권사 리포트가 작년같이 급락장에서 올라올 때는 다 맞죠. 왜냐면 모두가 올라오는 상황에 모든 리포트가 나오면 다 맞게 보이니까 그것만 경험한 분들은 야 이거 애널리스트들이 쓴 게 다 맞네. 이 목표가가 다 맞아. 그 이상으로 항상 넘어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0,000원에서 20,000원 갈 것 같으면은 20,000원 됐을 때 또 23,000원으로 올리고 23,000원 되면 또 28,000원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호석유가 지금 얼마야? 전 이거 관심도 없는 회사인데 21만 원인데 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거 18만 원 목표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아니다 60만 원이다 이래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가 봤을 땐 아니 18만 원이라고 그랬다. 얘는 60만 원이 됐다. 그럼 더해서 나누면은 39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뭐 뉴스나 검색해 보잖아요. 뭐 10,000원짜리가 3만 원 간다고 리포트 썼다가 상장 폐지된 종목들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아마 트루인인가 뭔가 회사도 아마 옛날에 무슨 뭐 진대제 펀드인가 뭐 거기에서 뭐 들어가고 무슨 뭐 2배 간다고 그랬다가 실적 안 나고 뭐 아마 있을걸 그 회사 트루인 센서 하는 회사거든요. 저도 최근에는 아주 아름답네. 근데 예전에 보시면은 이게 17,000원이었는데 이게 3만 얼마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쭉 빠졌어요. 지금 몇 년을 지금 이러다가 이제 지금 흐름 좋은 거잖아요. 아마 센서가 뭐 요새 센서 기술이 되게 중요하니까 자율주행이든 뭐든 다 이게 아마 대전 전민동에 있는 회사인데 이때 3만 원 뭐 추천했었던 사람들 뭐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다음에 좀 잊혀질 때쯤 되면 또 다른 리포트 들고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18만 원이라고 했다. 60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기업 내용만 보라는 거 했잖아요. 산업에 대해서 하면 그 산업 사이클만 봐야지.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 갈 거다 뭐 할 거다. 작년에만 다 맞춘 겁니다. 작년에만 다 맞춘 건 작년에는 모든 주식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서 올라오는 게 전부 목표가가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그런 뭐 LG와 그런 뉴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뭐 주식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2차전지 얘기하다 샜는데 뭐 첨보 이런 회사도 되게 좋아합니다. 강하게 뽑아냈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눌림목일 때 들어가시는 게 뭐 따라가면은 장기 투자자는 따라가도 되는데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다음날 빠지면 나한테 전화할 텐데 또 그러니까
그럼 이런 소재 회사들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알루미늄 회사들, 뭐 DI 동일, 알루미늄 박, 뭐 동박, 뭐 알루미늄 박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회사, 그리고 SK 아이테크 이런 것도 상장됐을 때 고평가로 상장돼 갖고 이게 쭉 빠졌을 때 저는 여기서 차라리 지금부터 분할로 사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하지만 저는 그냥 신규 상장주보다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뭐 SKC, 뭐 첨보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낫고, 그러면 난 장비에 관심이 있어 하면은 뭐 신흥 SEC 얘도 상당히 저평가인 회사입니다. 뭐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갔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고점에 저항에 부딪혔죠. 그럼 이 저항을 어떻게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 이 저항이 두 번이나 전고점에 부딪혀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좀 센 저항이죠. 그럼 이거를 돌파를 해서 넘어가서 양봉을 뚫고 넘어가서 54,000원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살 건지, 아니면 얘가 이 저항에 맞고 빠졌을 때는 좀 더 두고 봐야죠. 어디까지 빠질지. 왜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을 못 들었다라는 거는 이건 강력한 저항으로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엔 넘어가서 54,000원의 지지를 한번 확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뚫은 거는 센 거예요. 세 번. 예, 바닥으로 치면 새쌍바닥. 저번에 얘기했던 쌍바닥은 이 지지를 두 번 세게 확인한 거니까 반등하기 좋다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세 번째 이 저항을 작용했으니 얘를 돌파를 하고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장비회사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코인테크는 이제 자동화 설비, 예, 자동화 설비. 이것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했고요. 바닥 따지기 오랫동안 했죠.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해나가고 있고, 얘는 이런 애들은 한번 2차전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첨보 뭐 이런 애들이 세게 나가고 LG화학하고 SDI가 상승으로 돌아가서 세게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회사는 작은 회사고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세게 상한가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턴어라운드도 확인됐고 세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뭐 이런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SK에서 인수하려고 했었던 뭐 이놈의 트리. 근데 이름이 좀 어감이 이놈의 새끼 이거. 그리고 또 실적 나오고 있는 좋은 회사들,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턴어라운드 한 회사, LG화학과 함께 움직이는 NS라는 것도 이게 이렇게 지금 보면은 밑에 지지선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위에 저항이 매물이 있으니 아마 이 정도 매물은 얘의 특성상 요런 양봉으로 뚫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요런 회사는 차선책이에요. 먼저는 그 2차전지 소재를 먼저 보시고 장비를 보겠다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20% 비중 안에 또 몰빵하지 말고 전 종목 나눠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 안에 소재를 70으로 가고 30을 장비로 간다고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아까 신흥 SEC나 뭐 PNT 같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이렇게 요런 회사들, PNT나 아니면은 뭐 충전 관련 회사인 뭐 원익 PNE 같은 회사들을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얘는 매물 소화 보면은 여기에 갈기갈기 찢겨진 이 이평선들을 다 뚫고 넘어가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긴 거는 센 겁니다. 예.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얘는 여기 딱 선 그은 대로 저항을 돌파를 했죠. 근데 이걸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깬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전지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였으니 다음 주에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되고, 또 오늘 좀 세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면은 현대, SK, 포스코, 효성, K수소, 동맹, 젠거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수소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죠. 현대차랑 SK그룹하고 효성, 제가 효성도 앞으로 괜찮은 지주사라고 보는 게, 얘네도 자회사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놀랍게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뭐 첨단 소재나 뭐 이렇게 뭐 효성 중공업만 조금 안 갔는데, 효성 중공업을 차라리 수소 쪽에서 좀 보는 게 낫겠네요.
이 수소 움직였었던 게 수익률 대장으로 하면 유니크 이렇게 올라가는데 윗골이 달고 거래량 터지면서 빠졌죠. 그거는 이제 본전 심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뉴스에 나온 거에 차익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과 다르게 실적이 제대로 돌아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전 심리보다는 뉴스에 이렇게 종목 교체를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저는 좋아해서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이면은 요 다음 날 요럴 때 매수를 들어가면은 좋거든요. 근데 얘는 수소기 때문에 조금 전기차보다는 좀 먼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보고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익률에서는 얘랑 뉴로스가 대장이었는데 뉴로스는 거래 정지 중이니까 아마 얘가 대장. 실질적인 대장은 뭐 상하 프론탱크 실적이 나오는 얘도 이렇게 조금 세게 이렇게 똥집을 맞았네. 네.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 주체를 한번 얘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가관이 좀 던졌네. 아마 그럼 가관은 개인과 똑같습니다. 본전 와서 팔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맨날 마이너스 좀만 나면 불려간다니까요. 야, 너 왜 마이너스야? 너 연봉이 얼만데? 죄송합니다. 하다가 뉴스 나오니까 야씨 이거 부장님한테 또 끌려가서 딱이 맞겠다. 빨리 이거. 요즘에 딱이는 안 때리지. 그러니까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장주가 상하 프론테크랑 두산 퓨얼셀인데 얘네가 그나마 조금 실질적인 회사거든요. 이건 우선 주고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S퓨어셀이나 이런 회사들 다 흐름 비슷하죠. 옆구리 달고 이건 아마 본전 심리가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한테도 본전 심리 아니면은 종목 교체 때문에 뭐 가관들 다 털었네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물량을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수소차는 뭐 좋게 얘기하자면 지금 환율도 안정적이고 미국에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흐름이 돌아서고 있으니 사실 성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수소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실적이 아직 못 받쳐주니 좀 더 확인해 보자. 뭐 EM 코리아 있고 뭐 흐름 비슷하죠. 다 EM 코리아 뭐 NK 뭐 이런 거 있는데 EM 코리아 NK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박스권이 되게 오랫동안 길게 가고 있죠. NK나 EM 코리아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얘네는 밸러스트 수라고 있어요. 그 조선 선박이 그냥 배만 띄워져 있으면 균형 잡기도 힘들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선박 평형수라는 그 물을 이렇게 바닷물 넣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회사예요. 그걸 뭐 정화시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바다에 방출하면 환경오염 되잖아요. 그래서 EM 코리아나 NK는 그런 데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해양 오염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얘네들이 움직여요. 얘네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있나? 한국카본도 아마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한국카본이 한라 IMS인가 그럴 거예요. 얘네들은 그거에 관련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우주항공 쪽에도 연관이 조금 있어요. NK는. 그 밸러스트 수가 그 원유랑 섞여갖고 바다에 방출됐을 경우 환경오염이 되고 그리고 또 생태계 교란도 시켜요. 왜냐면은 기후가 다르잖아요. 이 선박은 다른 기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기후에 있는 그 물을 방류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태계 교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런 뭐 그린피스 이런 애들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최근에 뭐 조선업 뭐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슈퍼사이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조선업도 슈퍼사이클, 반도체도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반도체,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는 거에도 여러분들이 흥분하면 안 돼요. 슈퍼사이클 얘기 나온 거 말 나온 김에 보면은 조선업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을 때 한국조선해양 여기 보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21선을 타고 가던 안정적인 회사가 이렇게 흘러내렸죠. 아이고. 그리고 뭐 포스코 얘도 보면은 21선이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하죠. 이제 기자님도 보시면 알겠죠. 지지였던 게 뭐 몇 달 동안 지지선 역할하던 게 빠졌으니 그럼 저항 강력한 저항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좀 반등 시에 매도하는 게 낫겠죠. 그럼 매도는 언제 하면 좋냐? 그러면은 21선이 닿는 14만 5천 원에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아니 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글쎄요. 얘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키에는 이 조선업이나 이런데 조선소가 친환경적인 설비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리백에 적용하면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설비나 이런 거 전부 다 까다롭게 들어가는데 가장 환경오염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조선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글쎄 뭐 탄소세나 뭐 이런 거 매기면은 얘는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차라리 친환경 선박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NK나 EM코리아가 나을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이런 애들도 쭉 빠졌고 그리고 또 뭐 포스코랑 이런 애들도 뭐 제철이랑 철강도 슈퍼사이클이라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슈퍼사이클은 기자님도 언론인이니까 언론인이나 이런 데서는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왜냐면 보게 해야 되니까. 네, 좀만 좋으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좀만 안 좋으면 썩은 산업이라고 그래요. 자극적으로 얘기해 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좀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좀만 우리도 공부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최고 같거든. 맞잖아요. 수학자들은 수학이 최고인 것 같고 되게 편향된 그 의사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데 아 이거 좋아 따봉 막 이런 아니라고. 슈퍼사이클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전기차가 앞으로 슈퍼사이클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스마트폰 같은 게 아예 차로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혁명인 거죠. 100년을 넘게 끌고 간 이 내연기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앞으로 우리 삶의 이제 필수제일까요? 아닐까요? 완전한 필수. 필수제죠. 원래도 그랬고 그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차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내가 믿겠어. 무슨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니까 흥분해서 다 사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NK 같은 거나 뭐 이런 애들이 뭐 한번 볼까? 말 나온 김에. 아까 그런 흐름을 보였고 뭐 실적 한번 볼까요? 뭐 볼 것도 없네. 그러면 한번 회사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보면은 뭐 소화 장치, 뭐 밸런스 수처리 장치 뭐 나오죠. 해양 플란트 기자재 부분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전방 산업인 조선업이 이게 별로라 큰 영향을 받는데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게 나오죠. 솔직하게 썼네요. 네,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라는데 이 마이너스인 거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사야 되겠어요? 얘도 사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슈퍼사이클이면. 슈퍼사이클 여기 보면 친환경 고효율 선박의 교체 수요도 지속적으로 창출될 거라서 예상됨. 그러면 모든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선업이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얘도 수혜주죠. 여기 써 있잖아요. 친환경 고효율, 밸런스 수처리 이게 친환경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해양 플랜트 기자재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조선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얘랑 뭐 EM코리아는 수소와 관련돼서 뭐 수소 저장이나 아니면 충전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뭐 실적은 뭐 볼 것도 없이 안 좋을 겁니다. 별로죠. 근데 얘네도 그런 거랑 관련돼요. 그리고 보면은 공작기계 그리고 이
터널 이 지하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터널. 지하. 예. 그거의 수혜주예요. 대북주이기도 하고. 뭐 자회사로 환경 부분과 수소 에너지 스테이션, 수소 스테이션 이런 거에 써 있잖아요. 이 수소 충전소. 그게 안에 수소 사업하는 게 EM 솔루션. 이런 관련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소에는 이런 게 있고 하나의 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개를 하는 것 중에 수소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수소는 좀 더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뭐 반도체와 뭐 같이 하고 있는 뭐 미코 이런 회사들도 있고 성창오토텍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차라리 안 오른 그 에어컨 필터나 이런 환경 부분 그리고 얘는 미세먼지 수혜주기도 해요. 필터니까. 그렇죠. 예. 얘는 그 미국의 그 자동차 생산 공장 한다고 할 때 거기에도 연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에 필수로 들어가고 앞으로 전기차든 수소차든 거기에도 다 들어갑니다. 얘를 차라리 사시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차라리 수소차를 사겠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세종공업 같은 거 안 오른 회사 실적도 돌아서고 기존의 것도 돌아서고 있는 회사들 세종공업 어딨냐 동아화성도 말씀드렸고 동아화성하고 세종공업을 보세요. 차라리 세종공업. 예, 아니면 우리산업 우리산업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은 흐름 이제 윗꼬리 달면서 쭉 빠졌잖아요. 차라리 이런 애를 사는 게 낫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했고 물론 여기 매물대가 있지만 거래량을 뚫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런 상황이면은 수소차를 선택할 거면 차라리 동아화성하고 세종공업을 사시는 게 낫다. 나머지는 확인하고 대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전기차 다음이기 때문에 어제 많이 했다고 따라붙으신 분들 지금 다 따라붙은 분들이 이렇게 다 눈물 흘리고 있어요. 아유. 주말이 아니죠. 아휴. 술 먹고 자겠네. 잠이 올까요? 그리고 또 제가 10%로 보고 있는 게 뭐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 한번 볼게요. 우주항공은 한국항공우주가 대장. 그러니까 이 대장이라는 거는 얘가 그 뭐라고 해야 돼? 헤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항공우주는 그냥 꾸준히 사서 모아가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예, 보다시피 흐름이 아주 좋죠. 얘는 완전 교과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단계 밟아서. 예, 얘는 요 저항을 뚫고 강한 양봉으로 올라갔을 때 이 눌림목도 잘 형성했죠. 눌림목도 뭐 W자 상승이네. 그러면은 또 여기 그으면은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도 매수 자리. 이거를 뚫고 넘어가서 눌림목 매수 자리. 예, 매수 자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지주사 한화. 예, 한화 시스템은 유상증자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유상증자에 성공적으로 유상증자를 해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걔를 뭐 사나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수익률 대장을 산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2등주는 LIG 넥스원. 얘는 왜 2등주냐? 똑같이 저항을 뚫고 넘어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간 조정에 위로 올라갔지만 얘는 가격 조정을 주면서 여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눌림목이더라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다릅니다. 센 애들은 기간 조정, 조금 약한 애들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얘가 2등주. 작은 걸 본다라고 하면은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작은 회사 중에 흐름 되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NK도 있네 여기. 뭐 세트레가이. 얘는 느릴 수밖에 없는 게 매물대가 엄청나게 크다. 예, 그 하나그룹에서 인수하면서 그 뉴스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많아서 이걸 올라가려면 거래량도 필요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좀. 로봇이나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포트 분산하는 거에서 또 계좌 분산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요거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주 그리고 뭐 메타버스는 앞으로 좋을 거지만 지금은 작기 때문에
대장주인 선익 시스템의 흐름을 보면은 뚫고 넘어가서 조정 잘 받았죠. 눌림목 이 21선에서 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고 대응. 그리고 알체라. 알죠. 예, 알체라는 그 제페토 예. 거기 들어가는 이 안면 인식. 예. 오른.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위에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있지만 이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고 예. 제 생각엔 3만원 초반 여기는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재무제표 보여드렸다시피 실적 턴어라운드 하지만 이런 애들은 턴어라운드를 했을 때 매출 성장은 가속도가 붙는다. 그리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PER 지표로서 고평가는 의미가 없고 환율이 안정적이고 미국에서도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고성장주에 들어가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우주항공은 또 다음 달에 그 올라가잖아요. 저기 예, 저기 예, 그분 예, 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는 가니까 그 뭐 무슨 뭐 예약도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그리고 그 대머리 아저씨 옆자리는 뭐라고 하던데? 뭐 부인 아니에요? 그건 부인하고 보면 안 좋을 텐데.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되게 좋은 회사 하이브, 빅히트. 얘도 안정적인 흐름이죠. 예. 그래서 이 메타버스 때문에 이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하이브가 낫다. 엔터테인먼트가 수혜를 받네요. 예. 왜냐면 케이팝이 그만큼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 오디션 보러 오잖아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도 뭐 얘랑 위즈윅 스튜디오 다 좋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리 기자님의 종목. 안정적인 흐름이죠. 이렇게 매물도 소화하고 옆으로 얘는 되게 좋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실적도 턴어라운드에서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코세스, 뭐 OLED 쪽도 앞으로 좋을 거기 때문에 얘도 조정 잘 받고 있죠. 그리고 셌던 게 APS 홀딩스도 상당히 셌고 밑으로 빠졌지만 기간 조정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뚫고 올라가면 얘도 세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OLED 쪽은 앞으로 좋을 거예요. OLED TV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70%인가 그러잖아요. 대장은 덕산 네오룩스. 얘 흐름 좋네요. 덕산 네오룩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얘 흐름 좋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도 얘 언제 이렇게 올랐지? 오늘 좋네.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갑자기. 얘는 좀 적어야 되겠네. OLED는 예. 앞으로 좋을 거예요. 그렇죠. 덕산그룹. 저번에 제가 이렇게 제방 이렇게 설명했을 때도 OLED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기 어딨냐? 느리지만 강한 SFA. SFA는 또 여러 가지 얘가 OLED에서 되게 좋은 회사고 2차전지 장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한예슬의 전 남자친구인 그 페라리 사준 분이 여기 대표이사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떨어졌나요? DY 홀딩스 원진 써있죠. 밑에 여기 써있습니다. 원진 오빠 페라리 사준 한예슬에게 한예슬을 수혜줍니다. SFA 되게 좋은 회사. 테마주가 이렇게 또 형성되고. 한예슬 테마주 페라리 오빠의 주식 DY 홀딩스의 원진 오빠. 이것도 태그를 해야겠네. 낚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포트 비중 설명해 드렸던 거를 이번 주 한번 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보시고 지금 뭐 테이퍼링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뭐 우리나라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은 경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차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은 겁을 먹었을 때 상승합니다. 모두가 희망을 가졌을 때는 상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오지 않을 거고 저번에 뭐 비둘기파 매파 얘기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비둘기 또 뭐가 나오던데 비둘기? 비둘기 치면 또 그 비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네.
비둘기 연준 재확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뭐 비둘기 스탠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큰 걱정 안 하시고 주식시장에 좀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들의 자극적인 멘트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지키는 투자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나가시고 저도 같이 잘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오늘 하루도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